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신대가의 파트너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항상 상승 레이더 시스템으로 수익 관리를 해드리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해서 어제 월요일 시장 굉장히 좋지 못했지만 오늘 또 급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시장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강의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시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제 상승 레이더의 시스템, 종목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 종목 선택한 것을 언제, 어떻게 사고 파느냐, 매도를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매 시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은요, 매수한 이후 바로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가죠.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손절을 해야 할 것이냐, 또 오늘처럼 급반등할 때 보유를 할 것이냐, 이런 선택, 대응의 영역. 그래서 항상 모든 선택은요,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후회를 하게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그 후회를 극소수, 최소화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제가 오늘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사실 코스피 지수가 6월 2일 시가 기준이에요. 6월 2일 시가 기준으로 해서 단 4거래일 동안 마이너스 1,400포인트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까지, 전일장까지. 극심한 변동성 확대였고 코스닥 종목들은 정말로 공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락을 보여주었었죠. 하면서 코스닥 150 지수, 저는 이제 코스닥 종합주가 지수보다는 코스닥 150 지수를 좀 더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에서는 코스피 200 종목들,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닥 150 종목들. 이번 주 금요일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또 리밸런싱이 있어요. 이제 수급 이벤트가 목금 예정되어 있다는 점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코스닥 150 지수가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과매도 신호가 발생이 됐습니다. 과매도 신호 발생. 제가 지금까지 코스피 지수 설명을 드리면서 과매수 구간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코스닥 150 지수에서 과매도 신호가 발생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과매도 신호는 아주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신호이거든요. 그래서 잘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던 이 코스피 지수의 엄청난 변동성 확대. 물론 종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주된 요인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항상 원화 약세를 들어왔어요. 원화 약세. 우리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죠. 달러에 영향을 받고 위안화에도 영향을 받고 엔화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즉 선진국의 금융, 통화 정책 방향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아주 강력한 고용 지표로 인해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는 이 원화 1,55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수급을 제가 조사를 했는데 올해 1월서부터 6월까지 무려 142조를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매도가 되겠죠. 자, 보시면 1월, 2월, 2월에 29조를 매도했어요. 그 1, 2월 원화 약세의 수준은 이 수준이었습니다. 1,480원에서 1,450원 가격 구간이었어요. 저기서 29조를 매도했고 외국인이에요. 여기서 3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화 약세가 벌어지다 보니까 3월에만 40조를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 매도한 것보다 매도 규모가 더 커졌죠. 그 이후 4월 지수는 급반등을 주게 되죠.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원화는 다시 진정세를 보여요.
진정세를 보이면서 1,480원 이하, 1,460원, 1,450원 가격 구간까지 다시 진정세를 보입니다. 5월 초까지. 그 당시 4월 외국인은 1조 2,800억을 매수를 해줬어요. 그나마 원화 약세 이 부분에서 1조 2,800억을 매수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5월 달에 중동 전쟁의 교착 상태, 종전 협상에 대한 교착으로 빠져들게 되다 보니 환율이 다시 재상승하게 되고 5월서부터 6월 현재까지 무려 74조 원 가까운 매도 폭탄을 던지게 되죠. 자, 여기에는 원화 약세만 들어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맞습니다. MSCI 이머징 마켓 이런 부분에 한국,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아시아 국가의 비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중. 그러니까 저희 한국이 한 18%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18% 안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게 10%예요. 그러니 이 비중이 시가총 지수가 상승을 하고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총액, 평가액이 높아지게 되면 그 비중을 맞춰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은 환차손 또 비중 이것을 맞추다 보니까는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쏠림 현상 그리고 주식 비중, 현금 비중 충분히 좀 보수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마켓 위너에서 누적 수익 100%, 200%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종목 선택을 하고 매수 타이밍을 가져갔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상황을 알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 겁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이제 그 원화 약세가 이제 오늘 장중에 1,520원 이하 1,514원까지 내려왔어요. 과연 원화 약세가 1,550원, 1,540원 위에서 버티고 있었다면 간밤에 나스닥 지수 1% 상승도 못했어요. 반등 0.8%였나요? 다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급반등을 주기는 했죠. 오늘처럼 코스피 지수가 8%, 또 장중에 코스닥 지수가 7% 급반등 줄 수 있었을까요? 원화 약세가 이 위에 있었다면? 저는 힘들었다고 봐요. 원화 약세가 진정 국면을 보였으니까 여기에 힘 받아서 또 급반등도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요.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의미. 무슨 의미가 있냐면 과매수 신호가 풀리면서 금요일 날 하락했고 월요일 날 연이어 큰 폭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 매도 심리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저가 매수세가 실종된 거죠. 저가 매수세가 강하다면 이렇게 하락을 하지 않았겠죠. 밑에서 받아주니까, 받쳐주니까. 하지만 저가 매수세가 없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공포심이 강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루 만에 이 시가를 회복을 했어요. 화요일 날. 코스피 지수가 8.18% 상승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 공개 방송하면서 8,050포인트 회복해주면 땡큐다. 아, 강한 반등 인정해준다. 그렇게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종가를 8,096.93으로 마감을 시켜놨어요. 굉장히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반등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그 안에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한 3, 4%대 정도의 강세 유지해주고 그 온기가 코스피 200 종목 이하 중소형주까지 좀 널리 퍼져면 더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후 들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상승폭을 키우더라고요. 키우면서 또 코스닥 쪽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이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런 것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이 부분 시장 반등 시에 사실 떠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매수 안 했다면 오늘 매수하기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 코스피 지수, 코스닥 150 지수 상승 시에 100% 따라 반응 보이는 게 레버리지죠. 그래서 제가 ETF 레버리지 강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100%니까.
오늘 코스피 지수가 8% 반등 줬지만 하락한 종목도 있고요. 8% 상승 못한 종목도 있어요. 물론 8%더 이상으로 상승한 종목도 있죠. 그럼 8% 이상 상승한 종목이 많을까요? 아니면 8% 이하 상승한 종목이 더 많을까요? 8% 이하 상승한 종목이 더 많아요. 또 8% 상승은커녕 오히려 하락한 종목도 있습니다. 로봇주들, 일부 로봇주들 급락하는 모습 보였어요. 오늘 장중에 장 초반 LG그룹주들 굉장히 어려웠어요. 10% 이상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LG CNS 매수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보시면 이건 코스닥 150 지수예요. 코스닥 150 지수 어제 과매도 신호 떴습니다. 과매수. 방금 앞서서 코스피 지수 보여드렸을 때는 과매수 풀리면서 조정이 나왔죠. 가격 조정. 그러면 반대예요. 반대. 과매도 신호가 풀리게 되면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반등. 그래서 과매도 신호가 떴을 때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구조적인 하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기술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다른 수급적인 이벤트, 심리적인 요인으로 과매도에 빠졌다면 또 바로 회복해주는 모습.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코스닥 150 지수가 오전에 코스피 지수보다 먼저 전일의 시가, 월요일 시가를 코스닥 150이 먼저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하기는. 더 빠른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답은 수급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외국인 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장 초반 코스닥 지수를 훨씬 강하게 밀어붙였다. 푸시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코스닥 150이 코스닥 시장을 전체를 통으로 매수를 한다면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다만 확인, 원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보시면 이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리스크다. 얘가 내려와야만 반등 준다. 내려왔어요. 그죠? 근데 더 내려가야 돼요. 1,500원 밑으로. 1,500원 밑으로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말씀을 드렸던 30% 이상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50 레버리지가. 지금 여기서 13,000원 가격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만원 가격에서 18,000원, 17,000원까지 올라가면 30%가 더 넘죠. 오히려 기대 수익은 더 커진 거예요. 내려가서 저평가, 저가 영역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코스닥 150 지수의 반등은 곧 코스닥 150 레버리지와 직결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좀 없지만 그래도 말씀드려야 될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레버리지에서 제 상승 레이더 시스템 신호가 떴습니다. TG30청. 이게 눌림목 잡는 거거든요. 단기 눌림목. 근데 이때는 완만하게 내려왔어요. 완만하게 조정을 받았고 반등을 줄 때 신호가 떴어요. 근데 지금은 신호가 안 뜹니다. 왜?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신호가 안 떠요. 이 신호가 안 될 땐 이 신호 뜬 가격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쉬워요. 보조지표, 일목균형표, MSCI 오실레이터, 스토캐스틱 그런 거 보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 훨씬 쉬운 신호 차트 설정하는 거를 제가 밴드 공부방에 올려드렸잖아요. 오셔서 공지 확인하시고 설정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6월 7일 날 제가 일요일 새벽 3시 52분에 글을 올려드렸어요. 워낙 중차대한 시장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벽 3시 52분에 6월 5일 뉴욕 증시 급락 핵심은 무엇이었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단순히 저는 고용지표 하나만으로 그랬을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집중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이라도 오셔서 읽어보세요.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주가예요. 문제는 주가고 항상 반복됩니다. 브로드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는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어닝 시즌마다. 1년에 4번. 어닝 시즌마다 항상 반복. 왜 그러냐 하면 실적이 이렇게 우상하는 성장주가 있다고 쳐봐요. 실적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우상향합니다. 좋아요. 근데 주가는 이 기대감을 반영해서 올라갔다가 또 차익 실현 받아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이런 흐름을 반복해서 보인단 말이에요. 왜? 올라가면 고평가, 내려오면 저평가, 올라가면 고평가, 내려오면 저평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예요. 2분기 실적, 3분기 가이던스가 절대 나쁜 게 아니었어요. 다만 나쁜 건 올라가 있는 주가였었던 거죠. 고평가 영역. 그래서 조정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첫 번째가 브로드컴 실적, 해석, 흔들리는 눈높이였고 두 번째가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간과하셔서는 안 돼요. 세미 애널리시스 잘 모르실 거예요. 잘 모르시지만 전문적인 기업 분석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공식 발표 안 했어요. 공식 발표 안 했지만 이 부분을 제가 일요일 공개 방송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걸 설명을 드리면 1시간은 잡아먹어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도. 그래서 오셔서 읽어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결론은 이 소켓 메모리 축소 가능하겠지만 메모리 축소하려는 메모리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해서 효율적으로 쓰려 하는 뭐 속된 표현을 쓰면은 마른 오징어에서 엑기스를 짜내는 그 정도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그런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월에 퀀텀, 터보 퀀텀 이슈.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지만 소켓의 메모리가 LPDDR5X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SSD, 낸드 수요는 또 증가한다. 지금 엔비디아 젠슨 왕이 SK하고 삼성전자한테 차세대 메모리 분명히 비공개적으로 요구하고 갔을 겁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하고 싶으니까 이런 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줘 하고 갔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거를 인지하는 것이 투자자의 안목이죠. 안목.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로봇주 오늘 두산 로보틱스, 로보스타, 특히 LG 그쪽으로 좀 주가 조정이 깊었죠. 투자자 우리 분들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좁은 시야를 가지시면 안 돼요. 2차 전지 중국한테 엄청 괴롭힘 당했다고 표현을 할 때일까요? 저 중국 사실 좋아하지는 않는데 경쟁 상대잖아요. 이 세미 애널리시스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홈페이지 캡처를 해갖고 온 건데 6월 9일 오늘이죠. 중국의 유니트리가 글로벌 로봇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라는 타이틀로 보고서를 하나 기사를 썼어요. 제 이 내용도 제 공부방에 압축 요약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글로벌 시대예요. 한국 기업 물론 좋죠. 기술력 있죠. 하지만 로봇을 만들어도 고가보다는 산업 현장에서는 얼마만큼 싼 가격으로 그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을 할 수 있는가. 멋지고 멋져 보이고 그런 것도 좋아요. 좋지만 가성비가 좋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 어쨌든지 간에. 그런 측면에서 항상 중국 제품한테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LED 그랬어요. LED. 2차 전지 그랬어요. 로봇도 경쟁입니다. 경쟁. 그래서 우리 기업만 보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6월 3일 일론 머스크죠. 우주 데이터 센터 필요. 스페이스X 곧 상장하죠. 이런 부분도 다 이런 거 보면서 국내 기관 애널리스트들 다 보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최소한 유료는 못 보더라도 무료 정도는 보셔야겠죠.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채워드릴게요. 밴드 공부방 오세요. 제가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압축 핵심만 요약해서 정보 양질의 정보를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왔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이데일리 파트너들을 사칭하는 채널이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파트너들은 밴드 공부방 이외에는 어떤 타 채널에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설명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제 6월 5일이에요. 6월 5일 오전에 이런 내용을 올려드렸습니다. 사실 여기에 지금 큰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분들이나 경제 채널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젠슨왕 CEO의 그 대만 이벤트, GTC, 컴퓨텍스 이런 부분 미리 알려드리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 시장은 일단 방한 전에는 로봇주에 완전 열광을 했고 또 방한 이후에는 AI 인프라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도 물론 관심 주목 대상이지만 전 여기에 관심을 좀 주었어요. AI PC.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랑 AI PC 차세대 공개를 한 거죠. 근데 왜 시장은 이 부분에 주목을 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6월 5일 날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핵심적인 내용은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확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있는 LPDDR5X 이런 고성능 메모리 그런 부분이 개인용 퍼스널 PC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삼성전자와 소부장 수혜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또 데이터 센터는 또 약해지는 거 아니냐 투자가 그렇진 않아요. AI PC 차세대 AI PC는 램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만큼 고가의 형성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또 기업 이런 부분이 조화롭게 또 분산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내용을 올려드린 것이고 이 안에서 우리는 투자의 힌트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결국 AI PC 메모리 고급화는 삼성전자만의 이슈가 아니다. 지금 젠슨왕 CEO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세대 메모리 언급한 거 다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전공정 장비. 사실 6월 4일 날 전공정 장비, 증착 장비,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 이런 종목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먼저 반응한 거죠. 전공정, 증착 장비. 사실 원익 IPS는 종합 장비 회사지만.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소재 기업. LP 시캠2 테스트 검사 기업. 여기에 종목들 핵심적인 종목들이 있어요. 그걸 저는 추려낸 거죠. 어떤 종목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압축해서 추려낸 겁니다. 그중에 종목을 제가 마켓 이너에 가지고 간 거죠. 금요일 날 6월 5일 날 이 설명을 해드리고 또 공개 방송에서 어떤 종목 마켓 이너에 준비해서 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종목 오늘 불타올랐죠. 장중에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곳에서 투자 힌트를 찾지 못하면 뒤처지는 겁니다. 뒤처지는 거. 새벽 2, 3시까지 공부하면서 종목 찾고 발굴하고 그 종목들에서 상승 레이더 시스템에 포착이 되면 공략하고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복 가능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제가 마켓위원회에 가져간 게 코스피 종목에서는 후성 준비를 했습니다. 후성 준비를 했고 이게 1개월 전 주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5.48% 하락해 있는 주가였어요. 1개월 전 대비해서. 후성 AI 반도체 투자 확대, 특수가스 수요 기대, 투자 포인트에서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6월 5일. 말씀을 설명을 드렸고 투자 포인트 설명드렸고 밴드 공부방에 이미 정리가 다 돼 있어요. 또 가격 흐름 말씀드렸고. 근데 이게 중요하죠. 마켓 위너는 종가 아니면 시초가만 매수를 할 수 있어요. 규칙이 그래요. 규칙. 그러면 종가는 금요일 종가로 매수를 하는 것이고 시초가는 월요일 시가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월요일 시가 어땠어요? 거의 다 종목들이 마이너스 5% 이상, 마이너스 10% 빠져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마켓 위너에서 99% 종가 매수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99%.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만 시초가로 바꾼 거예요. 방송하기 전에.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었다라는 측면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공개 방송에서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투자 포인트 10가지, 100가지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이 길어서 소용이 없어요. 말을 많이 한다. 투자 포인트를 10가지, 100가지 얘기한다고 해서 주가가 잘 가는 거 아니에요. 핵심만 짚고 있으면 돼요. 핵심. 핵심 중에 핵심은 뭐예요? 실적이죠. 실적. 그리고 그 실적을 더 좋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후성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 턴어라운드, 이 부분이 잡혔던 거죠. 근데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72억 적자예요. 이 부분은 영업 외 비용, 전환사채, 교환사채, 이게 재무 분석으로 가면 또 길어지거든요.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제가 세무회계 전공이라서 재무회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가 공부할 때는 손으로 써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지금은 다 전자로 하죠. 굉장히 시간 오래 걸려요. 근데 지금 얼마나 좋아졌어요. 챗GPT, 클로드, 재무 분기 보고서 던져주고 야 재무 분석해봐. 뚝딱 나옵니다. 뚝딱. 정말 편해진 거예요. 지금 시장. 예전 같았으면은 몇 시간 걸렸어요. 몇 시간. 이거 왜 적자지? 찾아내려면. 근데 지금은 굉장히 쉬워졌다. 뭐 변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제 상승 레이더 시스템에 포착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시가가 1,700원인가요? 1,500원인가?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1,500원쯤에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레이더 시스템 신호 포착 TG1, TG30 동시 잡히고 상승했고 아마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에서도 상승을 했던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끝까지 이제 8시 종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14,500원 위로 올라간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기 저항 가격 구간이에요. 저항 가격 구간이고 14,000원, 15,000원 넘어가야 하는 흐름이 기대되어지는데 넘어가기 위해서는 거래량 유지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살짝 또 매물 소화도 하고 매물 소화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기대가 되어집니다. 해서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수, 목, 금, 목요일, 금요일 수급 이벤트가 있고 하지만 지켜볼 여유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급등하는 구간에서 따라 추격 매수하면 여유가 없어지죠. 여유가. 그런 공략 방법, 언제 어떻게 매수할 것인지 그 부분은 제가 오전에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오셔서 좀 들어보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항상 상승하는 흐름은요. 저 신호가 포착되는 흐름은 100% 동일해요. 삼성전자가 됐건 SK하이닉스가 됐건 심지어 동전주가 됐건 간에 주가의 반등, 상승의 흐름은 동일한 100% 동일한 신호가 발생이 됩니다. 그 100% 동일한 신호가 무엇이냐? 제가 설명드릴 때 1,500원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어제. 오늘 요 이평선 평균이 수렴되어 있는 이 이동평균선을 올라타면 이제 상승한다라는 신호가 되는 거죠. 올라타고 머물러 있다가 급등. 그러면서 정규장 종가는 13,490원에 마감을 시켜놨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매물 소화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혹시라도 후성이 내일 증시, 오늘 밤에 나스닥 지수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어떤 변화를 보일지 모르잖아요. 새벽에. 그럼 얘가 조정을 받는다. 후성이 내일, 수요일, 목요일 내려온다. 이 가격들은 여전히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시장 상황은 어설프게 대충 감으로 좋아지겠지, 올라가겠지, 좋다는데 이런 포괄적인 감성적인 그런 표현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확인하고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계획적으로 내 매수가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조건을 걸어두고 이 조건에 충족이 되면 내가 매수를 해줄게. 따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네 하고서는 따라가시면 장중 고점이 될 수 있어요. 따라가는 매매가 아니고요. 조건을 설정해 두시고 이 조건에 충족되면 내가 매수를 해줄게로 가셔야 돼요. 나 매수해도 돼? 그게 아니에요. 이거 매수해도 돼? 그거 아닙니다. 내가 매수해도 매수해 줄게. 선심 쓰는 거예요. 선심. 야, 이 가격이면 난 안 살래. 이 가격 유지가 돼야만 내가 비로소 매수를 해 줄게. 그런 좀 자존감 있는, 자존감을 높이는 매매를 하셔야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리스크 관리하셔야 돼요. 손실 관리가 리스크 관리가 아닙니다. 리스크 관리는 수익을 관리하는 거예요. 위험을 최대한 회피하자는 거죠. 위험을 최대한 회피하는 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손실 난 거 추가 매수 물타기를 어디서 해야 되나 고민하는 게 리스크 관리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주가 흐름을 보신다면 좀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하실 수 있고 좀 더 좋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이 마르니까요.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파트너들을 사칭하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데일리 파트너들은 인스타그램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설명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후성은 소재 종목이에요. 제가 이제 전공정 장비, 또 소재, 부품, 테스트 이런 부분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후성은 식각, 세정, 증착 이런 곳에 들어간 특수 가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보시는 테크윙은요, 테스트,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은 날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후성과 마찬가지로 제가 마켓 위너에서 HBM 전용 검사 장비 큐브 프로보가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가 보시면 후성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전 주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5%,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전 주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8% 가격 조정을 받아 내려와 있는 가격 구간이었죠. 제가 말씀드리는 상승 레이더 시스템은 무엇이다? 조정 이후의 상승을 노리는 거예요. 조정 이후의 상승을 노리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크웨잉 주가 흐름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후성과 마찬가지죠. 어디서 매수를 해요? 시초가 매수를 합니다. 보통 종목 추천, 매수 종목 이런 부분들 보실 때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를 하잖아요. 그죠? 상승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제 상승 출발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니까
당시 원화 약세가 너무 비정상적이고 미국 나스닥 지수 선물도 좋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이 금요일 시장에 이어서 좀 좋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빠져서 시작을 한다면 싼 가격에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되겠다. 다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냥 종가 매수, 시가 매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잡아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 시초가는 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밑에서 시작을 했고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투자 포인트는 심플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이죠. 실적인데 앞서 보여드렸던 후성보다 더 강한 실적이었어요. 테크윙은. 더 강한 실적.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97억. 전년 동기 25년 3월 18억입니다. 여기 지금 당기순이익이 좀 잘려 있는데 당기순이익은 후성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근데 왜 마이너스냐? 파생상품 손실, 회계상 손실이었어요. 근데 그게 2분기까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거 체크할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2분기까지 원화 약세로 인해서 그 회계상, 장부상 손실 그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으면 2분기에는 확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 저는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같이 말씀을 드려야지 이 종목을 사야 되겠다 해서 좋은 면만 포장을 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분명 리스크 요인도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 요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종목에 결혼하지 마라. 너무 고집 피우지 마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 실적은 계속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해지, 파생, 손실 그 부분은 2분기에 좀 해소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테크윙 상승 레이더 시스템의 신호 포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성과 마찬가지로 신호가 연달아서 발생이 됐죠. 중요한 건 그 시장 폭락 속에서도 이 저점을 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의 7, 80%의 종목들, 거의 90%의 종목이 어제 하락으로 해서 저점이 다 깨졌었어요. 정말 저점을 지킨 종목이 얼마 안 됐었습니다. 그중 한 종목이 테크윙이에요. 테크윙은 제가 5만 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5만 원. 근데 이 음봉 마감했죠. 음봉. 코스닥 종목이라서 그랬을까요? 장 후반에 버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5만 원 밑에서 마감을 시켜놨는데 오늘 급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장중 상한가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는 이제 6만 원을 지키지 못하고 밀려서 마감을 했어요.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 이 가격 구간은 저항 가격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유하는 기준이 있다. 보유하는 기준. 그 보유하는 기준에 부합하면 저는 홀딩을 할 것이고 부합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저는 매도 익절 사인을 낼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준이 6만 원이었습니다. 6만 원. 결국엔 종가상 이건 프리마켓에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정규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6만 원 이하에서 마감을 하면서 제가 마켓 이너에는 매도 사인을 냈어요. 익절 사인을 냈습니다. 하지만 내일 추가 상승 못할이란 법은 없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원칙과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제 원칙과 기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제 원칙과 기준대로 매매를 해왔고 그게 마켓 이너에서 누적 수익률 200% 넘는 결과로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정받으면 또 기회 주는 거예요. 또 왜? 신호가 잡혔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 날 어떤 기준으로 테크윙을 선택을 했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앞서서 이런 신호 잡힌 것도 기준이 됐다니까요. 이 신호를 기준으로 시장 대비 강하다. 나는 여기서 매수를 해도 되겠다. 여기가 깨지면 가차없이 손절하겠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들어간 거죠. 매수한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건 제 상승 레이더 시스템에 신호가 포착이 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신뢰도가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분봉 차트 보시면 후선과 많이 다르지 않아요. 올라가는 신호는 똑같습니다. 제가 5만 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다 했잖아요. 장 마감 무렵에 48,750원 이렇게 밀린 거예요. 장 마감 무렵에. 굉장히 아쉬웠어요. 장중에 제 오전 방송 들으시면서 아마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12시까지 좀 지켜보면서 하세요 했으니까. 근데 장 후반에 빠졌어요. 그럼 오늘 빠졌으면 손절 관리하면 되는 거고 오늘 급등했으면 이제 수익 관리하면 되는 거죠. 수익 관리. 마켓 위너는 분할 매도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익절 처리하지만 원래 저는 어떻게 해요? 분할 매수하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쯤 되면 분할 매도로 수익 일부 챙겨놓고 지켜봐도 된다. 그렇죠? 분할 매도 일부 수익 챙겨놓고 느긋하게 지켜보셔도 됩니다. 얼마나 여유로워요. 여유 있게 하실 수 있어요. 따라가지만 않는다면, 추격 매수만 하지 않는다면, 이 신호를 기준으로 대응하신다면 얼마든지 여유롭게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해서 제가 이제 테크인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흐름은 제가 매일 아침 또 마켓이너 애프터마켓 공개 방송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다음 부분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끝까지 채널 돌리지 마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왔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테크윙에 대한 설명 한 가지를 빼먹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왜 HBM 전용 테스트 장비가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핵심이었습니다. HBM4로 가면서 그게 뭐냐 하면 검사 장비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전까지는 엔비디아한테 HBM을 건네줄 때 샘플 검사를 해서 주었어요. 근데 샘플 검사를 해서 주니까 GPU 옆에다가 HBM을 장착하잖아요. 장착한 이후에 검사를 했을 때 불량이 나오면 돈이 많이 깨진다는 뜻입니다. 손실이 커지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갈수록 더 비싸지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HBM 개별 칩을 전수조사를 해서 불량 없이 줘야 되겠다. 불량 없는 거 줘. 엔비디아는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이거 불량이야. 이러면 안 돼. 불량 없는 거 갖다 달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수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테크윙에 큐브 프로보 전수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부각을 받는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제가 빼먹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건 광 연결입니다. 제가 피지컬 AI 팩토리에서 광 연결,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다 5월 22일인가요?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제 광 연결로 가는 거예요. 인프라.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캠 축소에 대한 부분도 광 연결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소캠 메모리 축소 이슈가 불거진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아쉽게도 우리 국내 종목 중에는 엔비디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광 통신, 광 부품 기업이 없어요. 좀 간접적인 연결은 되죠. 간접적인 연결은 되는데 직접적인 연결은 없다라는 부분. 하지만 국내에도 이제 데이터 센터 하고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기술력 있는 기업은 또 컨택을 받을 겁니다. 항상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미국 증시에서는 이미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찾았습니다.
사실은 4월에 찾아놨어요. 4월에 찾아놓고 제가 숨겨놨다가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덱스 미국 AI 광통신 네트워크 ETF예요. 이것도 ETF. 미국 AI 광통신 네트워크. 자, 신호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죠. 상승하는 신호가. 근데 제가 이걸 왜 일찍 말씀을 안 드렸냐 하면 그 종목들 주가 상승이 어마무시해요. 작년 그리고 올해 초부터 상승이 보통 200%가 넘어요. 300% 상승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평가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고가의 영역이니까. 근데 제가 지금 꺼내어 들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아까 그 코덱스, 미국 AI 광통신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미국 주식들을 기초지수로 대상하고 있나 이런 종목들이에요. 루멘텀 홀딩스, 시에나, 코어러 힌트 굉장히 중요한 종목입니다. 코닝, 노키아, 타워 세미컨덕터, 마벨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죠. 셀레스티카, 어플라이드 옵터 이 신규 성장주예요. 페브리넷까지 이런 종목들을 코덱스 미국 AI 광통신 네트워크 ETF가 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종목들의 주가 흐름. 제가 이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대표되는 종목, 저 코히어런트라고 이 어플라이드 요 두 종목만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코히어런트는요. 레이저 광부품, 광트랜시버 대표 기업입니다. 미국 주식이고. 작년 9월 요 상승 추세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373%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상승 추세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주가 조정 받아서 좀 내려오면 좋겠어요, 저는. 주가 조정을 받아서 좀 내려와 주면 좋겠는데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만큼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광 연결은 정말 목마른 시스템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 갈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단정은 하지 않습니다. 단정은 하지 않지만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어플라이드 옵토 일렉트로닉스 이 종목은 올해서부터 시작했어요. 올해서부터 주가 상승을 시작해서 광 트랜시버, 그러니까 아까 코히어런트 하단에 있는 종목이에요. 밑에 트랜시버 중심 성장주로 보시면 됩니다. 370% 상승해 있는 상황이에요. 나스닥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폭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월요일 날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흐름으로 상승부를 켜고 있는 종목이다. 그만큼 강력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부분이죠. 이렇게. 국내 증시에도 이런 종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이런 기술력을 가진 종목이 꼭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나타난다면 제가 그 누구보다 먼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을 받아보시려면 밴드방에 네이버 밴드방에 와 계셔야 돼요. 저는 매주 화요일 날 방송을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매일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오셔서 알찬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